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3년 전 파혼을 경험했어요. 그 이유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자리가 별로였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세상에서 본 사람 중 가장 선하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길 거부했냐고요?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제가 3살 무렵이던가요. 오랜 기간 지병을 앓고 계셨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얼굴을 기억 못해요. 물론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엄마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죠. 비록 제게는 엄마가 없었지만 제 주위에는 엄마를 대신해 제를 보살펴 주실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아픈 엄마를 대신해 제를 돌봐주셨던 육모님이 계셨고 우리 친할머니와 고모들도 있었답니다. 엄마 역할에 붙여진 손녀가 가엾은 할머니는 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사랑을 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주셨죠. 고모들은 고모들대로 밖에서 제가 기죽지 않도록 엄마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린이집의 등원을 맡아주시고 유치원 행사가 있을 때는 엄마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니까요. 선생님들 외에는 제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완벽했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 아빠만은 제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제게 공간을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아빠는 한 번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빠에게 다가가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아빠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었죠. 이런 모습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는지 할머니는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아빠를 대신하여 변명을 하셨어요. 예진아, 아빠한테 많이 서운하지. 그런데 말야, 아빠도 우리 예진이랑 놀아주고 싶지만 일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아빠는 사장이니까 그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 바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거든. 예진이가 아빠 좀 이해해 주렴. 아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회사를 꾸려 나가고 계셨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이죠. 할머니 말대로 정말 바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집안일이 아니라 제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 거겠죠. 어릴 때는 그런 아빠가 많이 미웠지만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를 듣고 나서는 그 당시 아빠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출산이 힘들 정도로 몸이 약했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아빠 몰래 피임을 중단하고 저를 가지셨대요.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감행한 끝에 몸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아빠는 엄마의 죽음을 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군요. 제가 없었으면 엄마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가 고통스러우셨겠지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거기다 엄마의 노릇이 딸까지 있으니 아내 생각이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아빠는 회사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회사는 할아버지가 운영할 때보다 더 번창했죠. 우리 집안 형편은 말할 나위 없고 부여받지 못한 제 어린 시절은 남이 보기에는 부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풍족한 생활을 살아왔다. 엄마는 없었지만 엄마의 자리로 앞서 말한 유모와 다른 가족들이 대신 채워주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큰 고모가 입학식에 참석하여 엄마 역할을 해주었고 이로 인해 친구들은 모두 큰 고모를 제 엄마로 오해했다. 다음은 작은 고모가 엄마 역할을 맡아주었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유모가 일을 그만두었고 작은 고모도 결혼을 하게 되어 더는 엄마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 고3 때 학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두 고모 일정이 맞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다.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학교에 오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걱정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아빠가 학교로 오셔서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빠는 상담을 마치고 함께 돌아오는 길에 정중함으로 아주 어색했다.
이때 아빠가 갑자기 변두리 극장의 간판을 보고 놀라서 아이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면서 더욱 어색했었다.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고 나서 어색한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도 민망했는지 귀가 달개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영화를 고르면서 퀴시 웃음을 지은 뒤 서서히 양이 아니게 되었다. 이 영화 제목은 영웅본색이고 엄마와 처음 만났던 영화였다. 영화를 보러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으며 영화를 보는 동안 아빠는 눈물을 흘린 채로 자리를 떠난 아내와의 예전의 일을 상기했다. 이날 아빠와 함께 한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고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치 청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고 처음으로 아빠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나머지 영화 시간 동안 아빠는 옛날 이야기를 되새기며 눈물을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한 예전의 일들을 기억했을 것이다.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온 아빠가 오랜만에 나왔으니 맛있는 것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랑 둘이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쳐다봤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예진이가 정말 많이 엄마를 닮았더라. 엄마의 젊은 시절과 똑같아. 엄마도 너처럼 속눈썹이 진해서 멀리서 봐도 눈이 참 예뻤거든. 그동안 아빠에게 많이 서운했다. 실은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 널 보면서 엄마가 떠올라서 다가가지 못했어. 엄마를 잃은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속이 좁아서 내 마음 아픈 것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예진아, 아빠가 미안해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 예진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그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의 수줍은 고백에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날 아빠를 통해 그동안 아빠가 나를 미워했던 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생각보다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 종종 아빠랑 극장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가끔씩 머리를 식힐 겸해서요. 그런 동안 몰랐던 아빠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부녀지간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대학을 졸업하던 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아빠가 곁에 있어서 덜 외로웠어요. 세상의 가족은 아빠랑 나만 있는데 그래서 더 의지가 되었죠. 처음 예랑과 사귈 무렵에는 여느 집 사이가 자연스러웠어요. 예랑이 아빠랑 제 사이를 질투할 정도로 말이죠. 딸들은 원래 아빠랑 친해? 난 우리 아빠랑 말도 잘 안 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공무원이시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군요. 어머님은 그냥 평범한 분으로 살림만 하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때로는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 솔직히 남자인 내가 봐도 우리 엄마는 너무 친가실까? 식구들한테 저자세거든. 큰 엄마, 작은 엄마, 고모도 있는데 명절에 하루 종일 주방에 붙어 있으신 건 우리 엄마뿐이에요. 어릴 때 그런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빠한테 따지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인 엄마가 변하지 않으니까 별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해 자기 팔자를 스스로 만드는 거지. 어머님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죠. 예랑이 말처럼 현재 집안에서 어머님의 위치는 어머님이 자초한 것처럼 생각됐어요. 하지만 2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결정했을 때 예비시댁에 만나본 어머님은 예랑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말씨와 행동이 조용하고 여러 면에서 재주가 많아 보였어요. 여리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남편 눈치를 너무 많이 살았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귀족이 있는 공무원으로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말이나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죠. 형식적인 예의와 의례적인 친절 정도였어요. 처음 뵙는 자리여서 어색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예랑이 눈치 없이 자기 아버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둥, 결혼식은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둥 좋은 얘기만 떠들어댔어요. 제 기분은 아랑곳 없이 말이죠.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다고 하면 아버님이 어머님께 하시는 걸 보면 그리 애정이 있는 것 같진 않던데. 아, 우리 아빠가 대학 다닐 때 엄마 사촌동생의 과외 선생이었어요. 엄마는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었고 잘 살고 있어서 참으로 집이 어느 정도 사겠거니 하고 끌렸던 거지.
우리 아빠가 그쪽은 두뇌 회전이 좀 빠르시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는 부모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처지였던 거야. 뒤늦게 그걸 알고 헤어지려는데 하필 우리 형이 생긴 거지. 아빠가 군대를 핑계로 엄마한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엄마네 고모가 변호사까지 끌고 와서 임신한 조카 책만 만지면 소송 걸겠다고 협박했대. 그래서 발목 잡힌 거지. 근데 솔직히 나라도 여자 쪽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정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엄마를 싫어해. 그렇게 싫으면 이혼하면 됐잖아.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은 남편한테 그런 대접받고 살아가는 자기 엄마가 무슨 죄냐고. 그러자 얘랑이 인상을 찡그리며 갈등하다가 말했어요. 실은 나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빠도 결혼하시겠대. 우리 아빠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잖아. 결혼하면 연금도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가 주기 싫어서 꼼수 쓰는 거지.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 말이라면 받아들이고 살지만 그런 말을 하며 웃는 얘랑을 보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남자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무서웠어요. 다시 새끼를 키워봤자 소용있지 않다더니 어쩜 아들이란 게 그런다니. 자기는 결혼 정말 할 거야? 유부녀인 내가 봤을 땐 그 남자. 텃서지 엄마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아들은 자기 아빠 판박이거든. 젊을 땐 몰라요. 근데 나이 들면 점점 내 남편이 시아버지처럼 된다니까. 심란한 사람 앞에 두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기 결혼 걱정된다. 결혼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려고 직장 동료한테 시댁일을 말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마음만 더해졌어요. 그런데 그 걱정은 묵시가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자 아버님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추해 보였어요. 제 앞에서는 당신은 욕심이 없다시며 결혼은 간소하게 하자고 하셔놓고 어머님께 들려보는 예단비 금액이며 예단 목록은 간소한 게 아니라 과하게 호흡스러웠거든요. 하나같이 당신이 쓸 물건들로 채워진 예단 목록에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런 제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셨죠. 너무 과하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전부 아버님이 쓰실 것들인가 봐요. 골프채 세트며 안마의자 낚시대까지 원래 예단을 이런 걸로 준비하는 건가요? 제가 엄마가 없어서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그 말을 하자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고는 결심한 듯 세게 말했어요. 이게 결혼 꼭 해야겠어요. 내가 보기엔 예진 씨는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왜 굳이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 아들 혼사에 이런 말하는 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이라도 예진 씨가 이 결혼 접었으면 해요. 나도 친정 부모님이 계셨다면 지금 남편이랑 살지 않았을 테니까요. 진심이 담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심저도 이 결혼이 탐탁치 않게 느껴지던 참이라 그랬나 봐요. 결혼이 기정사실화되고부터 얘랑은 우리 아버지는 저희 재산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부유한 자손과 얼마나 잘 맞추려고 혈안이 되신 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돈에 대한 대화를 하실 때 무조건 어머니를 숭배하셨어요. 고상하고 정의로운 사람풍을 떨면서 가식을 피우는 이런 인간은 처음 만나보는 것이어서 결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저에게 세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도 그 평생 돌발 행동을 하는 아버지와 부모님은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꿈에도 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엮으려고만 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무단으로 어머니에게 대놓고 환불 행동을 시작하실 정도로 예비 며느리 앞에서 당신의 아내에게 야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말끝에 어머니의 자존심을 밟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전 그런 무례한 행동을 처음 접했기에 당혹했고 분노가 치민다. 여자로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파워게임이 결정되어 버린 상황이었기에 저를 걱정해 주신 어머니는 제 존재론적인 사명을 위해 집안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무언가 상의해야 할 일이 있다며 집에 부르셔서 가보니 안에서 아버지가 분노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문제네. 왜 내가 예단이 너무너무 과한 얘기를 하니? 내가 받을 만한 얘기라고 받겠다는데 너까지 뭘 건방지냐? 새소리네. 너 그 집에 얼마나 사는지 몰라?
그 정도 예대는 그 집에서는 꼭 값이란다. 명망 있는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건데 그 정도 돈은 들여 자식이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받을 만한 것이라고. 그리고 너 애인 앞에서 뭘 하니? 요즘 마음이 답답한가 봐. 애인 가요 아니면 이제 못 가요? 말로 여겨진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로 인해 제게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얘랑은 여태까지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는지 거기서 아주 갑작스럽게 예타인의 행동을 파악할 수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게 될 정도로 하한 것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진 듯 그분에 대해 관대했죠. 이러한 저의 소중한 타협을 준비하는 얘랑은 그동안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무 문제 없이 보였어요. 반면에 저는 다른 여자로서 분노를 느낀 담배를 만났다. 솔직하게 말해 얘랑 정재민도 공유 파일과 결정된 마당에 확실하지 않아질 때 지금 버리게 될지어 다 끝낼 방법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아빠는 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꿈에라도 모른 채 자신만족을 위해 프로젝트 결혼식을 엮으려고만 했어요. 특히 아버님께서는 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머니를 향해 무례한 발언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더 큰 분노가 치미고 싸늘해 자기조차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나가야겠어.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마자 뒤돌아서 제게 고함질하며 외치면서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 그 후 모든 사건들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어. 아버지는 내 의견을 이해했다며 계약금 문제는 아버지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파혼이 결정되고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얘랑이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불륜관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 그렇게 결연하게 예의를 지키던 분이 길에서 여성과 키스까지 하더라고. 그 순간 얘랑이 한 말이 돌아왔어. 아버지가 은퇴를 하게 되자 어머니가 연금을 나눠 쓰기 싫어서 조로를 하겠다고 했던 그 말이야.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이 사태에 끼어들어 저만 문제를 딱지고 있다가도 용기를 내서 다시 결혼을 고려하라고 말씀해주신 어머님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만나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님은 전보다 훨씬 갈라져서 얼굴 표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전과는 다르더라고. 하지만 기가 막힐 일은 아버지가 조를 선언함에 따라 어머니에게 살르니 말르니 집을 마련해줄 테니 떠나라고 말했다는 거야. 문제는 결혼하면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며 앞으로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든 쓰레기를 수거하든 자기 길을 스스로 꾸려가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40년 넘게 가정살림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겠어. 레스토랑에서 일을 알아보는데 면접을 보니 나와 같은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 나이 들면서 능력도 줄고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 나는 정말 어리석어서. 아니 어리석은 건 한 걸음도 못 내딛고 자신 없이 처지는 아버지가 맞아. 나는 물어볼 게 있어. 어머님은 아버지와 계속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생활이 보장되어도 계속 함께 살고 싶은지 물어봤어. 어머님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어. 그럼 알겠어. 내가 보기엔 좀 생각할 게 많고 어머님께는 신변이나 명예가 있으니까 이번 사안은 나한테 맡겨주세요. 걱정 마시되. 나는 얘랑이 얘기와 얼마 전에 아버지를 길에서 본 얘기를 한 말이라도 빠짐없이 말해주었어. 어머님도 역시 아버지의 외도에 알아차렸다고 해.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눈 감고 귀 닫고만 살아오신 듯한 이야기까지 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버지 회사에 저랑 변호사님을 보냈어. 게다가 업체를 통해 알아낸 아버지의 외도 증거도 제시했어.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내밀며 재산 분할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말을 하더니 집게를 부수며 욕을 했지. 변호사가 있는데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혼 소송에는 폭력에 따른 처벌이 추가되었어. 변호사가 떠난 후 아버지는 날 전화해서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했어. 너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결혼하려 했던 게냐고. 천안의 장사꾼의 딸 아니겠냐는 생각이 나는 행동도 하버님을 낮추는 말도 쓰면서 날 꾸짖더래. 이 사태로 인해 이혼 소송에는 폭력에 대한 처벌도 들어가게 되었어. 아버지는 제게 전화해서 이 모든 일은 내 탓이라며 부른 사이였다고 했어.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았냐고 눈치채고 있었나 보다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요 돌아와서 계시다는 말도 했어. 어머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둘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아들과 함께 내 삶을 이렇게 설계하고 편안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는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가만두면 어떡하겠어요? 소송이라도 걸 건가요? 거실을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보내려 하나요? 해코지하려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저는 속지 않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요?
그쪽이 말한 그 천한 장사꾼이 돈이 꽤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하셨죠? 가정폭력부터 외도까지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셔도 온전히 연금 수령 가능하시겠어요? 박수를 받으면 퇴직은 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자신 있으면 한번 어디 해보세요. 누가 알기나 해보자고요? 결과적으로 아버님은 어머님 대신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요구대로 재산 분할과 더불어 정년퇴직 후 연금을 분할해야 했어요. 이혼을 한 어머님은 주택가에 속한 가게가 있는 방을 얻어 수혜방을 여셨어요. 전문가 못지않은 뜨개질 솜씨를 발휘하며 뜨개질 교실을 겸하고 용품을 판매하기로 했어요. 처음 문을 연 거라서 아직 버거우시겠지만 그래도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 모처럼 자신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45년의 결혼 생활을 남편과 아들로부터 인간 취급조차 못 받고 살아온 어머니는 환갑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런 어머님 댁을 드나들며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가득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집밥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서 군고구마를 씹는 호사도 누리면서요. 2년 뒤,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의 수혜방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